강사님, 오늘은 초등맘, 중등맘이 많이 실수하는 교육 방법 두 가지를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엄마들이 실수를 많이 하나요? 많이 하시죠. 네, 아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심각한 실수도 꽤 많이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해부터 쭉 아이 서울대 보내는 교육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교육청 강의 300기 진행자이자 딸을 서울대에 보낸 정용호 강사님 모셨습니다. 강사님, 오늘은 초등맘, 중등맘이 많이 실수하는 교육 방법 두 가지를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엄마들이 실수를 많이 하나요? 많이 하시죠. 네, 아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심각한 실수도 꽤 많이 하십니다. 심각한 실수요? 네. 특히 저는 요즘은 교육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만큼 엄마들이 빠삭하기도 하고. 그런데 실수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튜브 같은 이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교육 정보를 더 쉽게, 더 많이 얻으실 수 있게 된 건 맞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교육 정보에는 마케팅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분을 해내시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 마케팅이 섞여 있는 그 내 아이한테 맞지 않는 교육 정보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큰 시행착오를 겪으실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내 아이에 맞는 교육 정보를 찾는다 이거 자체가 초보 엄마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어렵죠. 같아요. 네, 어려워요. 네. 직접 다 해보고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 다양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가 100년이면 아이 공부법도 100가지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해요. 있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은 있습니다. 원칙이요? 네네. 그 원칙을 예를 들면은 이제 큰 시행착오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인데 첫 번째가 학원에만 의존하면 안 돼요. 학원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네. 이게 그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워킹맘이거든요. 네. 시간이 없어요. 네. 학원에만 의존을 안 한다면 엄마가 직접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맞는 말씀이세요. 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으니까 일을 하면서 아이를 또 케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또 결정적으로 이제 부모는 내 배 아파서 낳기 때문에 욱욱 올라와요. 맞아요. 너무 화가 나요. 네네. 그래서 뭐 아이를 잘 케어를 하려면은 뭐 옆집 아이처럼 생각해라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근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쵸. 네, 내 배 아파서 낳는데 어떻게 옆집 아이처럼 생각을 맞아요.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욱욱 올라오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만 의존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원은 일방적으로 티칭을 하는 곳이에요. 티칭? 네. 티칭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저 때 얘기죠. 네, 저처럼 이제 단순 암기, 그 시험 보기 뭐 한 일주일 전에 막 쫙 암기한 다음에 한 3일 지나면 하얗게 까먹는 그때 얘기인 거고요. 지금은 이미 꽤 오래 전부터 서술형, 논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로는 해결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자기주도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섞여 있어야 돼요. 서술형 문제가 도입됐다는 건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한데 엄마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엄마는 사실 암기형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지만 서술형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이제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 제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 수학을 좀 봐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학원도 다녀봤고 지금 과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60점대 점수가 나와요. 그럼 사실 사교육에서 대표적인 학원과 그 과외 두 가지 다 하고 있는데도 성적은 60점대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아이를 코칭하는 방식은 학원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학원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수업 시간, 뭐 1시간, 뭐 1시간 반. 그 이상 수업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또 다수 아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원은 정해진 시간 안에 반드시 정해진 분량만큼 진도가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도 설명하고 문제도 풀어주고 유형도 풀어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학원 갔다 왔어요. 너 뭐 했니? 선생님이 10분 설명하고 그 다음에 90분 자습했어. 그럼 거기 보내시겠어요? 그러면? 안 보내죠. 절대 그렇죠. 안 보내죠. 반대로 하거든요. 90분 설명하고 10분 자습한다든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아이를 어떻게 이제 지도를 하냐면은 이제 문제집이 있잖아요. 그 딱 놓고서 아이한테 개념 부분을 펼쳐요. 펼쳐고 보면서 설명하라고 해요. 나를 너네 반에 수학 공부를 굉장히 못하는 친구로 생각해라. 그 친구를 이해를 시켜주는 거를 네가 해라. 그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도움을 주죠. 그러면은 학원과 비교했을 때 학원은 아이는 그냥 가만히 있고 선생님이 아이를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아이가
그 개념 설명 부분을 직접 읽고 내가 어떻게든 내 걸로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제3자를 또 이해를 시켜주는 것까지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주도 방식인 거죠. 그런데 약간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아이가 그 개념 질문만 보고 이해를 하고 가르쳐 줄 수가 있나요? 돼요. 그게 돼요? 네, 초등도 되고 중등도 돼요. 됩니다. 왜냐하면 참고서나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비슷하실 것 같은데 고등학교 올라갈 때 뭐 사서 공부하셨어요? 정석 사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렇죠. 정석 뭐 기본편, 정석 실력편 하셨죠? 그럼 정석 기본편 사가지고 학원 가셨어요? 아니요. 학원 안 가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거의 저는 수학을 포기해가지고. 네네네. 근데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남자 고등학교 다녔었죠. 그럼 제 친구들 같은 경우 똑같이 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정석 사고 기본편 산 다음에 그 앞에서부터 공부를 하는데 학원 안 다니고 부모님도 바쁘시고. 그럼 이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에 뭐냐면 정석을 펼치면은 똑같이 교과서든 문제집이든 또 문제집이 하나인 정석도 처음에 펼치면은 개념이 나와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때 뭐 유튜브가 있었어요. 뭐 인강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나와 있는 개념을 읽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러면은 대부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부를 못 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절반 이상의 아이들은 정석을 갖고 공부를 해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읽고 이해를 하는 게 가능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인 정석도 그렇게 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나오는 개념은 정석보다 고등학교 수학보다 더 쉽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도 그 학원 다니고 과외 받는 중학교 2학년 아이도 제가 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읽고 이해를 해요.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요, 일단. 네네.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다만 얘는 공부를 안 했던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설명 부분에서 핵심이 뭔지는 잘 못 짚어내요. 이해는 하는데 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그걸 이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는 이제 빨리빨리 캐치는 못 하는 거죠. 그거는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익숙하지 않음인 거죠. 그 부분만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학원 방식과 그 다음에 자기주도 방식 그 차이가 있는데, 자, 그 얘기 하셨잖아요. 먹힌맘이다. 나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학원은 보내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학원만 보내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가 뭐냐면 학원도 다녀도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학원 갔다 와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 다음 그 학원에서 공부한 게 진짜 내게 돼서 그 다음 공부를 할 때 그게 이제 그 발판이 돼 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그냥 수업을 들어요. 그럼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학원 가서도 설명을 들어요. 그럼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요. 그럼 이제 사라져요. 사라진다고요? 네, 사라집니다. 그게 에빙하우스의 기억의 망각곡선이라는 그 이론이 있거든요. 사라집니다. 큰 시행착오 중에 두 번째 시행착오가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 네, 이 시행착오는